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소피텔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피텔 호캉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서울에서 호캉스를 할 수 있는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피텔 호캉스를 어떻게 120% 즐길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소피텔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이 호텔의 방향성,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피텔은 컬처럴 링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모국인 프랑스와 호텔이 자리한 현지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호텔 로고를 보시면 마름모 두 개가 중간에 겹쳐 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교집합의 모양을 로고로 선택한 것도 호텔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 있는 소피텔도 프랑스 문화와 한국 문화를 융합해서 표현해낸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호텔 곳곳에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소피텔에는 정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떠올리시면서 호텔 곳곳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보신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새로운 느낌으로 소피텔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피텔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소피텔은 잠실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롯데월드몰과 롯데타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도 도보 15분 거리에 있죠. 주변 인프라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리적인 장점이 호텔을 이용하면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소피텔의 경우 다른 호텔들과 다르게 외부 배달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입을 한다면 33,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죠. 그래서 클럽 라운지가 포함된 객실이 아닌 일반 객실만 예약하신 분들은 룸서비스를 시키거나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호텔 주변 인프라가 좋으면 식당 선택지도 넓어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호텔들처럼 배달 음식 반입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대신 룸서비스 메뉴 하나 추천드리면 간장치킨이 가격, 맛, 양 모두 괜찮았습니다. 가격은 38,000원인데 이 정도면 배달시키는 치킨 가격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또 맛도 상당히 괜찮아서 소피텔 가신다면 룸서비스로 간장치킨은 한번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캉스를 시작해볼까요? 주차는 1층 발렛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렛은 1층 정문 앞에 있습니다. 발렛 제휴카드가 생각보다 많아서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피텔의 입구입니다. 크고 높은 문이 아주 멋지지 않나요? 호텔을 들어가려고 하면 도어맨들이 인사를 하며 문을 열어줍니다. 호텔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도어맨들이 정중하고 품위 있게 호텔 방문객을 환영하는 모습은 소피텔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소피텔 로비는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 객실을 예약하셨다면 6층으로 가셔서 체크인 하시면 되고 클럽 객실을 예약하셨다면 32층의 클럽 밀레짐으로 가셔서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페라 스위트룸을 예약했기 때문에 32층의 클럽 밀레짐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호텔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를 환승해야 하는 것인데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총 3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1층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객실로는 갈 수 없고 공용 구간만 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층 로비, 32층의 클럽 밀레짐이죠. 그리고 오른쪽 두 곳의 엘리베이터는 1층을 제외한 공용 구간과 객실로 운행됩니다. 그리고 중간 엘리베이터는 32층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실에서 클럽 밀레짐으로 가려면 맨 오른쪽의 엘리베이터만 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층을 확인하지 않으면 클럽 밀레짐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1층까지만 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2층 클럽 밀레짐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웰컴 드링크로 오미자 음료가 제공됩니다. 가벼운 맛이고 상큼했습니다. 클럽 밀레짐 시간표를 같이 살펴보시죠. 올데이 스낵은 12시부터 5시, 애프터눈 티는 2시부터 4시, 이브닝 칵테일은 5시 반부터 7시 반, 조식은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애프터눈 티가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체크인을 끝내시고 라운지에서 바로 애프터눈 티를 즐기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호텔 방문하시면서 짐이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1층 입구에 들어오실 때 컨시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짐을 맡기시면 짐 보관 티켓을 주는데요. 체크인 하실 때 그 티켓을 전달하면서 짐을 방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면 직원분들이 객실로 짐을 옮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체크인 전후로 호텔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객실로 가볼까요? 오픈한 지 3년 조금 넘은 신식 호텔이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고 복도도 아주 깔끔합니다. 오페라 스위트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바로 아래 단계로 예약할 수 있는 스위트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스위트룸입니다.
객실 크기는 약 40평 정도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크기고, 거실 중간에 소파와 큰 식탁은 룸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우 유용했습니다. 아코르 티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웰컴 어메니티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선물은 받을 때마다 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오픈 키친도 있고 큰 냉장고와 정수기,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서 투숙하는 동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스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석촌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큰 통창인데요. 일출, 일몰, 야경까지 각 시간대별로 바뀌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안쪽 침실에서는 롯데타워를 전망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서 바깥 풍경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욕실과 침실 사이 공간에는 짐과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스타일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넓어서 짐이나 옷들을 여유 있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욕실은 샤워실과 변기가 나눠져 있고 창가 쪽으로 큰 욕조가 있습니다. 도심 야경을 보면서 반신욕을 즐기는 건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센스 있게 기본 어메니티로 버블 바스와 바스 솔트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슨 에어랩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까 스타일러부터 여기 다이슨까지 이렇게 소소한 디테일을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납니다. 치약 칫솔을 비롯한 몇몇 어메니티들은 유료로 이용해야 하니 미리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객실은 간단하게 살펴봤고 호캉스의 핵심인 클럽 밀레짐을 살펴보실까요? 클럽 밀레짐은 공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다른 호텔들의 클럽 라운지 크기와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각 좌석 간의 거리가 넉넉하고 인테리어나 분위기도 좋아서 사람이 많이 붐비지만 않는다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신 후 밀레짐에 방문하시면 애프터눈 티부터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2인 기준 1개의 트레이가 나옵니다. 간단한 디저트가 준비되는데 확실히 프랑스 호텔이다 보니 디저트 퀄리티가 꽤 좋았습니다. 다른 호텔들의 애프터눈 티 디저트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디저트 각각의 맛이 뚜렷했고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디저트를 구매해서 먹는 그런 퀄리티였습니다. 투고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료들의 경우 메뉴판이 따로 있고 직원에게 주문하면 테이블로 서비스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메뉴판 하단에 있는 주스 종류들을 추천드리는데요. 시판되는 주스가 아닌 착즙 주스라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스 종류의 경우 금방 마시니까 처음 주문하실 때 두세 잔 미리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탄산음료, 계절과일, 쿠키와 견과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먹어도 저는 충분히 배부르더라고요. 다음으로 호캉스의 메인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브닝 칵테일입니다. 우선 준비된 음식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올리브와 피클 종류들이 있고 빵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가염버터, 무염버터 두 종류가 있고 잠봉베르도 있네요. 핫푸드는 치킨윙, 베이컨 키시, 포크치즈랩 이 세 가지 종류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와 야채 스틱들이 있습니다. 훈제 연어와 육회, 과일도 세 종류 준비되어 있네요. 그 외에 핑거푸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치즈, 견과류, 햄도 있습니다. 주류들의 경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즉석에서 제조되는 칵테일과 샴페인이 있습니다. 노알콜 칵테일을 주문하면 따로 만들어 주시니까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검은색 병은 바롱드 로칠드라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한 병에 1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호캉스에서 최대한으로 뽑아 먹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샴페인을 많이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료들도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냉장고가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샴페인 부스 바로 옆에 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다른 분들도 이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음식들 외에 테이블로 서비스되는 메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스프 한 종류와 메인 디시 한 종류가 준비되는데요. 저는 2박을 했었는데 첫날은 양송이 스프와 치킨 커리가 나왔고 둘째 날은 토마토 스프와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다른 날에 방문을 했을 때도 거의 이 두 개 요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다만 맛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호텔이다 보니 아무래도 프랑스 레시피로 음식의 맛을 표현해내는데 이런 맛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조금은 생소한 맛으로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맛있다고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제외하면 이브닝 칵테일은 전반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식을 살펴보시죠. 조식은 클럽 밀레짐의 경우 기본 라운지 조식이 제공됩니다. 4층의 페메종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1인당 33,000원의 추가금을 결제하시거나 자녀를 동반하셨을 경우 페메종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페메종과 밀레짐 조식 모두 이용을 했는데요. 각각 살펴보시죠. 먼저 페메종입니다. 페메종은 일반 레스토랑이다 보니 공간이 확실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간이 넓다 보니 라운지 조식보다 음식의 종류도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딤섬도 있고 스프, 죽, 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프랑스 호텔이다 보니 조식도 서양식 위주로 준비될 줄 알았는데 한식이 생각보다 많아서 좋았습니다. 베이컨하고 소시지들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고 쌀국수도 있어서 아침에 뜨끈하게 한 그릇 먹기 좋았습니다. 고기들도 있었는데 조식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삼겹살도 있었습니다. 빵이나 디저트들은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고 매번 조금씩 변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잼과 꿀, 빵 등이 있고 각종 샐러드들과 한식 반찬들이 있습니다. 한식 반찬들이 이렇게 소분되어 있어서 가져가기 편했는데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비주얼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과일들과 요거트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거트에 견과류와 꿀을 섞어 먹는 게 베스트였습니다. 레스토랑 중간에는 각종 치즈와 우유, 시리얼, 주스, 커피 등이 있고 레스토랑 맨 안쪽으로 이동하면 에그 스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들과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 이 공간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그니처 조식 메뉴를 주문할 수 있고 그 외에 계란 요리들도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페메종에서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먹는 조식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침 햇살이 정면으로 들어오다 보니 창가 쪽에 있으면 눈이 부시거나 더울 수 있습니다. 음식들도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는데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었고 서양인, 동양인 모두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 신경 쓴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라운지 조식을 살펴보시죠. 라운지 조식은 간단합니다. 한식 종류가 몇 가지 있고 스프와 고기 종류 몇 가지, 이브닝 칵테일 때 나왔던 메뉴들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 과일들과 샐러드도 몇 종류 있습니다. 빵, 디저트, 우유와 시리얼, 주스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네요. 페메종하고 라운지 조식을 비교해보면 라운지 조식이 많이 소박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조식을 많이 먹지 않고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먹고 끝내겠다 라고 하시면 라운지 조식도 만족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조식을 좀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 라고 하시면 페메종 조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메종 조식을 이용하려면 인당 33,000원의 추가금을 결제해야 하니까 그 정도의 추가금을 결제하면서까지 먹을 만한 곳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고민이 되긴 하죠. 어쨌든 각자 취향과 필요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각종 부대 시설들과 기타 혜택들을 살펴보시죠. 수영장은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 휴무이고 수영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각 시간대별로 예약을 해서 이용하고 평일은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모의 경우 락커키를 받을 때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소피텔 수영장의 가장 큰 매력은 야외 노천탕이라고 할 수 있죠. 탁 트인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야외 데크에 테이블과 좌석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름에 방문한다면 이런 공간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자 락커에는 족욕탕과 안마의자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추가로 더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도 규모가 꽤 큽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공간 외에 그 뒤에 따로 더 공간이 있습니다. 기구들도 다양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해 하실 것 같네요. 저는 아코르 티어 혜택으로 웰컴 드링크도 이용했는데요. 32층에 있는 라티튜드 바와 6층에 있는 레스파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웰컴 드링크 메뉴는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피텔 베이커리인 자댕디베르의 빵들이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웰컴 드링크 이용하실 때 빵도 몇 개 구매해서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티튜드의 경우 저녁 시간에 웰컴 드링크를 이용이 가능한데요. 분위기도 괜찮고 야경도 이뻐서 개인적으로는 라티튜드에서 웰컴 드링크를 이용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피텔은 투숙객들을 위해 몇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피텔의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트 투어도 있고 이쁜 자전거도 대여를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들도 이용하면 좀 더 풍성하고 재밌는 호캉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실 소피텔 호캉스 가이드를 살펴봤습니다. 호캉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